네,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예산안 수정동의안 만드시느라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과 또 여야 간사, 우리 개수조정소위의 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부처별 예산안과 또 예결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동의안에 반영됐는지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37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안에 표결을 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법정 시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만 지키면 뭘 합니까?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국회 예산심의 의결 권한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의원들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합니까? 정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정된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 또한 무책임한 적자 예산이고 복지 중단 선언 예산이자 SOC 토건 부활 예산이며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의 확정적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 부양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MB정부 때부터 지속된 감세로 인한 구조적인 세입 기반 약화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 누적된 세수 결손 때문입니다.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임기 말까지 적자 재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무슨 해법이 담겨 있습니까? 정부 원안에서 6천억 원가량을 순삭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 기업에 무려 26조 5천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야당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곤 담배값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5조 원의 세부담을 떠안기면서 5천억 원의 비과세 감면을 줄인 것뿐입니다.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혀 손도대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세출 측면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 SOC 토건 부활 예산안이 정부 원안과 거의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복지 예산 역시 누리과정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적으로 땜질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상보육의 일환인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달라고 야당이 읍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돌봄 예산,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당은 오히려 반대하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끼워넣은 사업 타당성도 없는 창조경제 예산, 대통령 예산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재정에 드리워진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복지는 뒷전이며 지난 정권의 부실 뒤처리와 SOC 토건 부활 그리고 정권 관심사에만 우선을 둔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새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수정동의안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